미국이나 캐나다에 가면 라쿤을 절대 만지지 마라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라쿤을 만지지 말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릴까봐죠. 에이 뭐야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진정한 이유는 그 라쿤이 광견병의 숙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견병은 증상이 시작하면 100% 사망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병이거든요. 광견병을 일으키는 광견병 바이러스는 영어로 Rabies virus. 라고예요. 여기서 레비스는 Rabies. 라는 광폭한 행동이라는 뜻의 산스크리트어에서 유래되었어요. 이런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광견병 바이러스에 걸린 개는 광폭과 흥분 증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을 보면 피하지 않고 달려들죠. 마치 좀비와 같은 모습으로요. 하지만 개만 광견병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개와 고양이를 비롯해 여우, 너구리, 소, 몽구스 등 거의 모든 포유동물을 숙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어그릴스도 스컹크를 먹을 때 바짝 익혀서 먹더라고요. 그래도 물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은 동물에 물려서 감염되지만 할킴이나 단순 접촉만으로 걸리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리고 매우 특이한 케이스지만 동물과 접촉하지 않고 걸린 사람도 있었는데요. 바로 박쥐로 인한 감염이었어요. 박쥐가 많은 동물을 탐험했다가 광견병에 걸린 거죠. 이는 박쥐의 광견병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비말로 떠다니다가 사람에게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추측되고 있어요. 그리고 드물지만 의료사고나 사람 간의 접촉으로도 감염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로를 통해 광견병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온 뒤 증상을 일으키게 되면 이를 공수병이라고 합니다. 동물에서는 광견병, 사람에서는 공수병이라고 부르는 거죠. 공수병의 초기 증상은 두통, 고열, 식욕 감퇴, 인후염처럼 감기와 비슷한데요. 여기에 더해 물린 부위에 불쾌감이 느껴지기도 해요. 이런 가벼운 증상은 며칠 정도 지속되다가 본격적인 공수병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공수병의 주요 증상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져요. 광폭형과 마비형. 공수병 환자의 80%는 광폭형 증상을 보이는데요. 격렬한 불안과 흥분을 느끼고 심한 마비를 일으켜요. 무엇보다도 물을 마시면 목 근육에 극심한 경련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시에 많은 양의 침을 흘리게 되고 나중에는 물을 보기만 해도 경련을 일으키죠. 이런 증상 때문에 사람의 광견병을 물을 무서워하는 병이라고 해서 공수병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극심한 증상이 나타나고 7일 정도가 지나면 혼수 상태에 빠지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20%의 사람은 광폭형이 아닌 마비형 증상을 보이는데요. 마비형은 광폭형처럼 불안, 흥분, 물에 대한 공포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천천히 마비되기 시작하여 증상 발현 후 30일 뒤에 혼수 상태 및 사망에 이르게 되죠. 광폭형이든 마비형이든 공수병의 증상이 나타나면 모두 사망에 이르게 돼요. 연간 6만 명 정도가 공수병 증상을 보이지만 지금까지 증상을 보이고 살아남은 사람은 10명 안팎이니까요. 하지만 다행인 점은 백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효과적인 백신이요. 심지어 광견병 바이러스 백신은 잠복기에도 효과가 있어요. 상처를 통해 몸에 들어온 바이러스는 신경을 따라 이동하는데요. 바이러스가 뇌에 도달하게 되면 본격적인 증상이 일어납니다. 보통 바이러스가 뇌에 도달하기까지는 한 달에서 3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백신을 맞으면 공수병을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른 게 뇌에서 가까운 얼굴이나 목 쪽을 물렸다면 잠복기가 더 짧아질 수도 있어요. 반대로 뇌에서 먼 발 쪽에 물렸다면 잠복기가 길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동물에 물리셨다면 상처 부위를 물과 비누로 닦은 뒤 즉시 병원에 가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 동물이 광견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해도 폐혈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병원은 꼭 가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공수병 사망 사례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총 6명인데요. 사망자들은 모두 교상 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해요. 추가로 우리나라는 2014년 이후 지금까지 광견병이 관찰되지는 않았는데요. 이전까지는 주로 강원도나 경기 지방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야생 너구리, 소, 개가 주요 숙주였고요. 그래서 지금도 너구리의 식욕이 오를 때인 2월에서 3월쯤이면 광견병 백신을 넣은 먹이를 산이나 공원 등에 뿌리고 있어요. 나아가 해외에서는 중국, 인도, 동남아 등의 아시아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의 감염률이 높습니다만 사실 이 지역이 아니더라도 광견병은 150개국에서 광범위하게 관찰되고 있어요. 그러니 어느 나라에서든 야생동물은 최대한 멀리하는 게 좋겠죠? 그럼 지금까지 몽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